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또 제가 요즘 좀 보수의 고소고발 전문단체가 돼가지고 신출귀몰하고 있습니다. 신출귀몰.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 그 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통위를 방통위. 고발했습니다. 우리 정철훈 기자님이 대표로 고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저희가 오늘 고발하는 장면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주시면 돼. 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어떤 고발장인지 설명을 좀.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얼마 전에 TV조선의 그 2020년 네.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17년에도 사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2017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제허가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증거를 오히려 다 남겨놨어요. 회의록으로. 전부 다 회의록으로. 그 제허가 심사를 할 때 사업자 의견 청취 속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허가 심사를 어디서 하죠?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당시 제허가 심사위원장인 당시 허욱부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명불상의 제허가 심사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제허가 심사 속기록에 보면은 그 의견을 내신 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혐의가 있느냐? 이제 네 가지 혐의가 있어요. 멋지다. 막 제가 써있어. 딱 일단 써왔어요. 네, 들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송법이에요. 네, 네. 근데 예전에 그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 방송법 네. 위반으로 그 전화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 방송사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그 조금만 뭐 나중에 좀 하던 지금은 이게 아니라 그 구조가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중심으로 하고 네. 이런 게 맞지 않겠냐? 네. 우리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전화 한 통 뭐 해가지고. 읍소한 얘기야. 그걸 가지고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네. 근데 2017년 방송사 제허가 심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제허가 심사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달아요. 보도 공정성 부분에서 정권 친화적 보도, 정부 발표의 무비판적 보도 논란 등으로 각종 공정성 및 신뢰도 측정 조사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 사실은 이거 되게 주관적인 점수고 그렇죠. 그 어떤 정치적인 편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사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 제대로 보도 안 했다. 세월호하고 최순실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 정도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이 평가는 당시에 고대영 사장하고 강기영 사장 해임을 주도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예. KBS 본부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만을 그렇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현장과 유리된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보도 책임자의 발언으로 인해 사장이 해임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세월호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뭐죠? 당시에 모든 언론이 다. 그 오보. 처음에 전원구조 오보는 모든 언론이 다 했었던 거고요. 그거는 경영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없는 일이었어. 거죠. 네. 오히려 사장 해임하자고 하는 애들이 했던 짓이야, 그게. 그 다음에 현장과 유리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때 보세요. 세월호 가지고 마치 공영방송사들이 뭘 엄청나게 은폐를 하고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막 한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9년 동안 나온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방송사가 인신공양설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잖아. 다이빙벨 뭐 이거 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만든 그 이상한 어. 음모론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네. 맞아요. 예, 그 예. 수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뭐 네. 잠수함 충돌설부터 시작해서 근데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확인된 거 아무것도 예,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특정한 이런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보도해야 된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이나 언론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보도하고 편성하고 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자리예요? 방송사? 이거 뭐예요? 방송사 제허가를 담당하는 제허가 심사위원이 있다 소리를 해? 방송사한테 너 보도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MBC 그 곡괭이들이 훨씬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물론 그거는 근데 알아서 방송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방송사에 대해서 제어가 권한을 가진 자가 이따의 소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보도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그 교통사고야. 아니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그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저기 직원들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임된 거는 그때 당시 사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야. 왜 여기다가 이걸 들이대냐고. 모든 게 잘못됐어. 두 번째, 2016년 얼마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련 보도를 민영방송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JTBC한테 왜 태블릿을 뺏겼냐는 얘기네? 아니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안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걸 공격적으로 보도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보도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영방송은 신중하게 우리가 특종을 하는 것보다는 오보나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KBS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공영방송은 그렇게 해야 돼. 수신료를 받고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보도 방향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해야 돼? 방송사 제어가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게 전부 다 지금 방송의 편성과 독립 다 지금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왜 이런 소리를 해?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 보도의 중심에서 KBS가 소외되고 있다. 아니 무슨 이런 주관적인 아니 이거는 뭐 시청자위원회라 맞아요. 뭐 이렇게 뭐 내부에서 뭐 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이게 방송사 재심의를 인허가 해주는 기준은 아니지.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왜 자기 주관의 어떤 주관적 편견에 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보도 안 했으니까 그럼요. 니네 제어가 못해줘 이런 말이 안 얘기네.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의는 방송법이잖아요. 지금까지 두 번째 혐의는 업무 방해입니다. 뭐냐? 제허가 그 어떤 방송사의 제허가라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허가 의견 청취 속기록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애들이 당시 사장을 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정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의 뉴스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옛날에 무슨 직원의 무슨 어떤 이상한 무슨 어저께 그 저기 뭐야 김의겸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 뭐 그런 얘기 하듯이 눈사람 얘기하듯이 누가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거야. 그걸 가지고 노고에다가 회사 게시판에다가 뭐 그다음에 심지어 언론사들도 그런 걸 써놨어요. 무슨 KBS 사장이 200만 원에 뉴스 팔아먹었다. 그거 나중에 다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거든요. 뭐냐면은 추측은 가는데 뭐 이런 거야. 그냥 국정원 애들이 이런저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정보 탐문 차원에서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쓴 거 가지고 그렇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어. 결론은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제어가 심사위원이라는 사람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요. 모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보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을 받았잖아.
재판 받지도 않고 수사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가게 된 무혐의 거예요. 됐잖아, 무혐의.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혐의까지는 안 됐는데 확인이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당신이 이런 걸 보면은 이 공정성도 없고 이 어떤 비위 의심도 되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연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이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몰라요. 제어가 심사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에 대해서. 경영자의 무능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시겠다면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왜 계신 건지는 의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방송사의 제어가 심사에 관한 얘기지 방송사 사장의 거치에 관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요. 사장님 한 분 때문에 이번 노조원들이 70여일간의 파업을 하는 그 이유가 당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방송을 사퇴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니 노조 애들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얘기를 왜 재허가 심사위원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사장한테 나가라는 소리를 하냐고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맞아. 그거 잘 안 해. 본인들도 잘 안 해. 바보거나 여기다 정치적 심지어 편향성이 있네. 민간 기업 같으면 사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물러나시든지 대주주에 의해서 물러나라는 조치를 당하실 것 같은 지표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민영하면 되겠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공정방송을 하지 않고 모든 역할들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사장님이 계속 있기 때문에 KBS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KBS가 무너져도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참하게 말했네. 재허가 심사위원이 재허가 심사 의견 청취하는 자리에서 방송사 경영진한테 이딴 말을 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그 공무원 그 공권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권리행사 방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검토를 해보시고선 이거는 뭐 얘기 된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다. 반드시 오늘 고발해야 우리가 이 세 가지 혐의로 저희가 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예. 아이고, 고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네. 저희는 이따 또 6시에 네. 언론과 관련해서 또 오늘 또 KBS 그렇죠. 해야죠. 네. 한번 패러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따 네. 또 화이팅!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네, 잘 이제 저희가 아까 4시쯤에 방통위를 그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약간 라이브 방송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오늘 어차피 6시 방송이 있어서 녹화로 방송을 했고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유튜브로 꼭 방송을 했냐면 저희가 사실 고발을 되게 많이 하는데 방송이 다 장악돼 있어가지고 네. 참여연대는 방구만 껴도 보도를 해주는데 우리는 분신을 해도 보도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유튜브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널리 알려주시고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박문진 MBC 관련해서 감사 청구도 좀 해보려고 네.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물론 뭐 저도 이 언론 이 판에서 오랫동안 물론 제가 뭐 하여튼 언론판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기에 정말 얘기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이 어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야. 조금 게을러.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이렇게 뒤져보면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창의력도 있어야 돼.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왜 아니 그냥 당하고만 있어 바보같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 아니 악착같이 이걸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게 워낙 보수적 사람들은 워낙 실리주의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느니 이거보다 그냥 아이 내가 마음 편한 게 더 나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묻혀버릴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어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MBC랑 고발하려고 고발장 한 3개 갖고 있거든요. 이제 고발 시기만 보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묻히고 또 우리가 혹시 맞아요. 언론에 나올까봐 또 김우겸이 또 사과 한번 쳐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또 김용 이런 것 때문에 다 예, 묻히고 있잖아 지금. 지금 또 이재명이 또 눈물까지 흘리시고 이래가지고 어. 지금 막 기사들이 묻히면서 지금 조금 한 템포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수사 진행되고 그러면은 네. 그때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걸 이제 그때 기대해 급하게 주세요. 막 지금 빨리 고발장을 접수했던 게 그 막 공소시효 때문에 빨리 접수를 했고요. 맞아요. 네. 이거 말고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MBC 계속 고발합니다. 아 MBC 사장님 바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방통위원회나 뭐 이런 유관기관에서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더 찾아가지고 하여튼 그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들은 다 세울 겁니다. 우리가. 이거 회의록만 뒤져보면은 맞아요. 그냥 너무 겁이 없어. 맞아요. 얘네들은 약간 2017년, 16년, 17년 그 탄핵, 그 다음에 이 어떤 국정농단 뭐 그 사태,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나중에 적폐 수사 이런 거 하면서 약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약간 광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지금도 좀 있어. 상관- 지금도 아직도? 광기가 들 빠졌어. 아직도 남아 있어? 아직도 김이 좀 덜 빠졌나? 그 촛불 들고 맨날 그 광기 들 빠지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촛불 집회로 맛을 보니까 내가 촛불만 들면은 사람들이 다 나올 거라는 되게 이상한 착각에 지금 그러니까요. 네. 빠져가지고 참.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 김용 씨 체포,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매일 쏟아내는 이 증언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국가가 어. 촛불을 좋아하는 애들은 촛불만 켜게 하고 에너지를 태양광 좋아하는 애들은 태양광만 쓰게 하고 맞아.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우리처럼 원전 좋아하는 사람만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 리튬 전지 있잖아요. MBC는 직접 채굴해서 쓰라고 하고 맞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